누구의 잘못을 가리기 전에 이 잘못을 한 것은 조직이고 조직이 전체적으로 다음 잘못을 하지 않도록 예방을 하지 않는다면 모든 인디비주얼이 이 실수를 되풀이할 수 있는 씨앗을 만든 거나 마찬가지다. 일단 미팅을 주재하는 엔지니어링 디렉터나 혹은 VP 엔지니어링이 미팅을 딱 시작하면서 서로 싸움질을 시작하는 게 보이는 것 같으면 We are all in this together 라는 표현을 쓰죠. 책임을 서로 전가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노력을 할 시간에 차라리 모두가 이 문제의 근원적인 초점을 이해하려고 하고 이 전체의 시스템 자체를 모두의 소유라고 이해를 하게 되면 문제를 풀기가 훨씬 쉬운 것 같아요. 저는 오라클에 다니고 있는 송창걸이라고 합니다. 오라클 세일즈 클라우드 소프트웨어의 소프트웨어 테스팅 품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매니저라고 하면은 한마디로 팀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매니저로 승진을 빨리 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다음 단계로 승진을 하고 더 많은 롤을 가져가게 되고 그 롤을 분산시켜서 그 팀을 더 잘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더욱더 큰 조직을 맡게 되는 승진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아요. 능력이 굉장히 좋고 위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빨리 이해를 하고 어떤 면에서는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사람이 승진을 할 수 있는 환경인 것 같아요. 어떤 회사의 부장님, 어떤 회사의 이사님, 이러한 직함이 캐리하고 있는 파워가 굉장히 크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대기업에서의 매니저들이 일 자체를 버티컬하게, 예를 들어서 무슨 팀, 삼성전자 갤럭시를 만드는 팀, 버티컬 팀이잖아요. 거기에는 어떤 그 상무이사님도 계실 거고 총괄을 담당하는 부사장님도 계실 거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에서 냉장고 만드는 버티컬에 해당되는 사장님들도 계실 거고, 그렇다고 하면 이 두 조직이 캐리하고 있는 그 매니저들의 역할이 그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냉장고의 개발팀이 갤럭시 S를 만드는 개발팀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버티컬을 책임지고 그 버티컬 안에서 또 세분화된 부분을 책임지고 책임을 나눠 가지는 또한 세부 조직 입장에서의 매니저가 랭크 드리븐의 매니저라고 하면 롤 드리븐 조직에서의 매니저들은 호라이전털한 파트를 맡아요. 예를 들어서 애플리케이션 엔지니어링 매니저, 플랫폼 엔지니어링 매니저, 엔지니어링 매니저마다 각각 세분화된 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롤에 기반된 호라이전털한 문제를 푸는 데 초점을 맞춰요. 얼마나 많은 제품 라인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관계없이 공통적인 문제를 풀어내는 데에 좀 더 초점을 많이 맞출 수 있게 돼 있죠. 예를 들어서 프로덕트 라인이 3개 있는데 애플리케이션 매니저가 같은 방향의 솔루션을 제공할 수도 있는 거고요. 3개의 다른 버티컬을 서포트할 수 있는 캐파시티가 있다면 그거를 서포트하게 되는 거죠. 매니저의 랭크에 따라서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처음에 매니저가 되면은 작은 팀에 각각 팀원들의 멘토가 되고 아직은 뭐 매니저니까 실무를 같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매니저가 된 이유가 그 실무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고 다른 사람이 그 실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에 다른 사람들보다 일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매니저가 됐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일도 하고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도와줘야 되는 것이 매니저의 역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매니저들이 제일 일을 많이 하게 되죠. 그 사람만 풀 수 있는 독특한 문제들도 있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 다 도와주고 나면 이제 내 일을 해야 되고 내 일을 하고서 이제 집에 가게 되는 것이 매니저의 일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점점 그 일을 자주 하게 되면은 여러 사람의 매니저를 도와줄 수 있는 디렉터가 되죠. 그럼 디렉터들은 수많은 매니저들이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을 더 쉽게 풀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한테 커뮤니케이션하고 리소스가 있다면은 끌어다 주고 프로젝트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방향이 회사가 가고 싶은 방향하고 각각의 매니저들이 복합적인 일을 할 때 크게 문제가 없도록 얼라인하는 역할을 하겠죠. 그런데 이 회사에서 나오는 수많은 제품이 있는데 그 제품들에 대한 책임 관리 누가 할 것이냐, 그 부분을 이제 프로덕트 매니지먼트하고 프로그램 매니지먼트가 맡아서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버티컬을 담당하는 스크럼 마스터, 이런 사람들이 그 버티컬에 해당되는 책임을 맡게 되는 거예요. 미국으로 나오기 전에는 한국에서 기계공학 전공을 한 다음에 삼성항공이라는 회사에서 반도체 장비 만드는 일, 전투기 개발하는데 백엔드 시스템 개발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제 처가 먼저 KPMG 다니면서 뉴욕의 주재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같이 나와서 그 시간에 나는 공부를 하면 좋겠다 해서 이제 뉴욕에 있는 포담 유니버시티에서 MBA를 시작했죠.
MBA에서 제가 예전에 몰랐던 걸 많이 배웠다라고 생각이 되지는 않아요. 대신에 저한테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인셋을 완전히 바꿔주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무엇을 알아야지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런데 초점이 맞춰진 교육을 받았다고 하면 사실 MBA 자체의 특성보다는 미국식 교육 방식에 영향을 받게 된 것 같아요. 여기서는 어떤 문제를 풀기 전에 그 문제를 왜 풀어야 되는지, 그 문제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하도록 훈련을 받거든요. MBA 과정 자체가 어떤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도 길러주지만 항상 크리티컬 띵킹을 먼저 하고 문제에 대한 접근하는 그 자기의 어프로치를 설정한 다음에 문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레임워크를 배우게 된 것 같아요. 실리콘밸리에 와서는 제가 뉴욕에서 일할 때보다 훨씬 더 체계적으로 일하는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뉴욕에서는 오히려 더 교과서적으로 에자일을 사용했던 것 같아요. 에스티메이션 미팅 할 때 정말 스토리 포인트를 에자일 카드 나눠가지고 에스티메이션 하고 그런 식으로 일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과정을 모두 생략하고 대신에 필요한 부분의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강화한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회사의 골을 어떤 사람이 어떻게 각자의 롤을 수행하는 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이런 걸 굉장히 클리어하게 커뮤니케이션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런 소통뿐 아니라 반복되는 수작업을 줄이기 위한 자동화, 예를 들어서 디벨로퍼가 새로운 코드를 푸시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게 자동으로 테스트 인바이러먼트에 디플로이가 되고 그걸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있고, 그 중에 뭐가 잘못됐을 때 빠른 속도로 잘못된 걸 캐치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노티피케이션이 가고,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걸 봤고요. 큰 사고가 반복되면 이 사고가 반복되는 거는 개인의 실수라기보다는 시스템이 개인이 실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분명하다 라고 인정을 하고 시스템을 고칠 수 있도록 포스트모템을 하죠. 이런 사고가 있었는데 시간 순서대로 쭉 나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처음에 이 이니셜 포인트가 되는 이 사건은 왜 일어났을까? 그걸 추적하다 보면은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찾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모두가 이해하고 있고 동의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시작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라클에 오기 전에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는 게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오라클은 큰 기업이고 그만큼 개개인의 리스폰시빌리티가 전체 프로덕트에 리플렉트 되는 분량이 적다 보니까 스타트업 마인셋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는 게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될 때가 많아요. 스타트업에서는 매니저라고 해서 뒷짐지고 앉아서 한 3-4명 되는 자기 팀원들한테 자, 일을 나눠주고 우리 이것을 내일까지 다 해내도록 최선을 다하자, 이런 일을 하는 매니저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실제로 선봉에 서서 가장 중요한 키 이슈가 되는 부분을 같이 이해하고 디자인하는 데 같이 토론하고, 그러다 보면은 서로 의견이 충돌할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결론을 내는 것은 어떤 것일까 유도하고 가이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대기업에 와서는 훨씬 더 큰 규모로 같은 일이라 하더라도 더 천천히 흘러가게 돼 있거든요. 하지만 이거를 빠른 사이클을 통해서 스타트업에서 경험해 본 사람은 처음부터 대기업에서 일했다면 잘 느낄 수 없는 어떤 흐름, 이 사람한테 이런 정보가 이 시점에 이렇게 흘러줘야지 일이 될 텐데 라고 하는 타이밍을 잡기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오라클의 기업 문화 중에 독특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조직이 전 세계에 걸쳐서 분포가 돼 있다 보니까 인디아의 하이드라바드에도 있고 베이징에도 있고 여기에 실리콘밸리 헤드쿼터도 있지만 덴버에도 있고 뉴욕에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특정 시간대에 다 같이 모여서 미팅을 한다거나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있는 거죠. 사람들이 굉장히 오프라인 커뮤니케이션이나 비디오 컨퍼런스를 통해서 일을 하고 여러 사람이 콜래보레이션 할 때 반드시 같은 자리에 있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전제가 강하게 깔려 있어요. 내가 회사 바로 앞에 있지만 집에서 일할 때도 있고, 그런 어떤 원격 근무나 회사에서 일하는 시간에 대한 플렉시빌리티가 높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자기의 업무만 충분히 할 수 있다면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장점 생각이 되죠. 한국에서 프로덕트 매니지먼트를 한다고 하면은 프로덕트 매니지먼트 자체의 롤이 처음부터 잘 디파인 돼야 될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이제 두 가지로 나뉘어요, 크게. 실제로 고객하고 커뮤니케이션에서 고객의 니즈를 엑스트랙트하는 마케팅 팀하고 프로덕트를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 니즈를 어떻게 리플렉트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서술하는 것은 디자인 팀에서 하겠죠. 근데 그것이 롤이 합쳐져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정의 자체가 별개의 내용이 아니고 어떤 제품 버리커를 리드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제품을 이렇게 디자인하고 이런 단계를 통해서 출시를 한다면 마켓의 호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잘 이해하고 같은 미션을 수행하고 있는 회사 팀원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있는 사람이 프로덕트 매니지먼트 롤을 하게 돼 있죠.
프로젝트 매니저는 조금 더 오퍼레이션 스페시픽해요. 실제로 산업공학을 전공한 사람이 많이 해요. 간트 차트를 그린다든지 어떤 그 툴을 통해서 리소스 얼로케이션이 잘 효율적으로 되고 있는가, 어디서 보틀렉이 생기지 않았는가 하는데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에자일 프로세스가 어떤 빠른 이터레이션을 통해서 제품을 효율적으로 다음 단계로 진화시키는데 최적화된 시스템이라 하더라도 그런 기본기를 갖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하죠. 그래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는 사람들을 모티베이션 시킬 수 있고 여러 가지의 정보를 융합해서 이런 순간에는 이런 태스크를 먼저 수행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도출해낼 수 있는 논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하기에 참 적합한 일인 것 같습니다.